자,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속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 붕괴 과정을 보면서 너무 위험하다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안 해서 맞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고 못 막았다라는 지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광주 동구의 학동 사지구 재개발 현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붕괴된 건물 한 채가 아니라 이 근처에 전체적으로는 600여 채의 건물을 모두 다 밀고 새롭게 이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대대적인 철거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근처에 사는 주민들,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너무나 불안하니까 우리가 나중에도 보고 알았지만 겨우 이제 철골 몇 개 정도와 천으로 가려놓고 먼지만 막은 상황에서 저기서 뭔가 추락 낙하하는 물건이 벽돌 한 장이 떨어져도 이것은 인명사고가 날 수 있다. 이 문제를 계속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죠. 네. 국민신문고에도 올리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합에는 그냥 공문 정도를 내리고 시공사에는 전화로 안전조치를 좀 강화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떤 시정 조치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고요. 결국은 사후 약방문이 됐습니다. 지금 이어지는 뉴스를 보다 보니까 불법 재하청 정황이 포착됐다. 네. 그러니까 하청에 하청을 줬는데 봤더니 동원된 장비하고 인력이 전혀 계약되지 않은 맞습니다. 곳에 있던 걸 썼더라. 이게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걱정했던 대목인데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는 기술적으로 이게 왜 붕괴했는가를 합동감식을 통해서 지금 밝히는 과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계약 과정이 온당했느냐, 음. 공사를 해야 할 곳에서 했느냐. 처음에 기억하시겠지만 아침에 현대산업개발에 정몽규 회장이 나와서 사과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한솔기업에 우리는 하청을 줬다. 철거 작업은. 근데 한솔기업이 아니라 동원된 포크레인과 여기에 투입된 작업 인부들은 모두 다 백솔기업 소속이라는 거예요. 백솔기업은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한솔기업이 재하청을 준 겁니다. 여기서부터 불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성면 철거를 또 따로 이 재개발 조합에서 성면 철거만 허가가 돼 있는 그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원 ENC라는 기업이 따로 받아요. 근데 결국은 한솔과 다원 ENC가 뭔가 담합을 해서 중간에 마진을 떼고 이 백솔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성면도 철거해라.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건물도 다 철거해라. 이렇게 일이 몰아졌는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3.3제곱미터당 평당 철거 비용이 28만 원입니다. 이게 한 번 하청이 넘어가면서 10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에 가면서 4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8만 원짜리 중간에 업체들은 계약서만 쓰고 다 뛰어가고 이 불법 하도급을 주면서 4만 원에 이거 철거하라고 하니까 서류 계획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물을 너무 많이 뿌려서 집안이 약화돼서 붕괴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벽을 건드려서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위에서부터 5층부터 철거하기로 해놓고 밑둥부터 뜯어냈다라고 하는 정황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 이유는 오직 돈 때문에 불법 하도급 때문에 벌어진 것 아니냐는 정황을 경찰이 수사로 지금 밝혀내고 있거든요. 저는 모든 관련자들이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고 지금 봅니다. 또 하나 지금 주목받는 사람이 감리사입니다. 네. 그 처음 사고가 난 이후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 해당 구청에서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라고 네. 그 지적했던 그 감리사가 한 번도 그 철거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점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감시 일지라는 게 있는데 맞습니다. 이 감시 일지도 지금 작성이 안 됐나 봐요. 작성이 안 돼요. 일단 감리사의 이야기는 황당한 것이 감리를 맡은 건 명확하잖아요. 근데 나는 가본 적이 없다. 네. 왜 가본 적이 없는지 궁금하잖아요. 공사가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났는지 공사 기간도 몰랐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고가 터지니까 10일 날 새벽에 네. 자신의 사무실에 나와서 뭔가 주섬주섬 챙겨 나간 정황이 확보가 됐습니다. CCTV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추궁하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을 좀 챙겨갔을 뿐이다. 근데 하필 그날 새벽에 사무실에 왔다 간 건 수상한 정황이죠. 감시일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감리를 그럼 왜 계약했는지, 이 공사를 하는지 날짜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인 부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경찰 조사를 통해서 샅샅이 밝혀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전국의 네. 건물 해체 작업 이런 관련해서 일제 네. 점검 나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재개발 지구가 굉장히 많고요. 네. 한 40년, 50년 되면 이런 철거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동네도 있어요. 서울 시내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더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구 단위로 재개발이 들어가는 건 많고 지금 또 부동산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공급하려면 또 재개발하는 곳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어디서나 나타난다는 것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 당국이 일제 단속에 나서는데 제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본질적인 단속, 체계적인 매뉴얼의 정비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자, 2019년 서울 잠원동 붕괴 사고 기억납니다. 네. 그때 당시도 제 기억에는 분명히 이런 사고 이후에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점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으려면 날짜 박아서 분명히 경과보고 국민들한테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책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그 대책을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